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김대한의 방화로 일어난 화재 참사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큰 철도 사고이다. 1995년 아제르바이잔 지하철 화재 참사,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와 함께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꼽힌다. 일명 대구 지하철 참사, 2.18 참사, 김대한 방화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로 인해 2개 편성 12량 대구도시철도 1000호대 전동차, 118편성 1079열차, 130편성 1080열차의 전동차가 모두 불타고 뼈대만 남았으며 192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라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와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앙로역도 전소되어 2003년 12월 30일까지 복구를 위해 영업을 중지했다. 방화범 김대한 당시 56세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우울증세를 보여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4월에는 뇌졸중이 겹쳐 상하반신 마비 증세로 11월 지체장애 2급 판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생계를 이어왔던 개인 택시를 무작정 세워둔 채 증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자 김대한은 세상을 비관,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 2개와 자동차 세척 샴푸통을 꺼내 검은색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송현역 부근에서 내린 다음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500원어치 상당을 구입하여 샴푸통에 담았다. 그리고 1호선 송현역으로 들어가 안심방향 승강장에서 9시 30분경 안심역 방면으로 운행되는 1079열차의 1호차에 탑승하였다. 9시 53분경 1079열차가 반월당역을 출발해 중앙로역에 도착할 무렵 2호차와 가까운 1호차 노약자석 옆 일반석에 앉아있던 김대한은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망설이던 중 맞은편의 앉은 승객으로부터 왜 자꾸 불을 켜려고 하느냐는 나무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켠 다음 샴푸통에 들어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방화범 김대한은 자신의 옷에 순식간에 불이 붙자 황급하게 가방을 객실 바닥에 던졌고 불길은 더욱 순식간에 객실 내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되었다. 불길이 번지자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1079열차 기관사 최정화는 중앙로역에 도착해 출입문을 연 뒤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운전실 앞에 있는 CCTV 화면에 객차 쪽에서 승객들이 서둘러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운전실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지만 가연성 소재로 가득한 전동차 객실 내부의 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9시 55분 30초경 1079열차와 반대 방향 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1080열차가 대구역을 출발하여 9시 56분 45초경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상행선 승강장에 진입하여 등차함으로써 1079열차에서 발생한 불길이 순식간에 1080열차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다. 화재 발생 20여 초 만에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에 설치되어 있던 승강장 감시용 CCTV의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 분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화재가 진행되면서 지하 3층 승강장과 1079, 1080의 두 열차 내부는 유독가스와 화재로 인한 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1079열차의 승객 거의 대부분은 정차 중으로 문이 열려 있었고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대피를 지시하여 대피한 반면 반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1080열차는 화재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에 진입, 정차함에 따라 화재가 확산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080열차의 경우 중앙로역에 진입할 때 이미 승강장의 연기로 인해 전동차 외부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1079열차 1호차와 인접한 1080열차 5에서 6호차의 승객들은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정차 후 전동차 외부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을 만큼 이미 화재로 인한 연기가
지하 3층 승강장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1080 열차에 타고 있던 대구선의 권춘석 근호역장이 비상 개방 장치를 취급하여 문을 열고 주위 승객들을 대피시켜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 훗날 권 씨는 이 활동을 인정받아 2013년 6월 7일 개설된 철도안전명예 전당에 헌액되었다. 사고 당시 화재가 처음 발생한 안심행 1079열차엔 방화범을 포함한 250여 명이, 대곡행 1080 열차에는 180여 명의 승객이 탑승했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나자 중앙로역 일대는 유독 가스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환풍구와 출입구 등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는 시내 전체를 뒤덮어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정도였으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지켜보는 시민들로 아수라장을 이뤘다. 또한 지하철에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객 가족들은 현장에 나와 오열하였고, 일부 가족들은 경북대학교 병원과 동산병원 등을 뛰어다니다 눈물을 흘리며 현장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였으며, 사고수습대책본부와 언론사에는 사고 경위와 사상자 명단을 알 수 없겠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다. 사고가 나자 경찰관과 소방관이 긴급 출동하여 현장 지휘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중앙로 일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 진화와 구조 작업을 펼쳤으나 화염과 유독가스로 현장 접근이 힘들어 구조가 지연되자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43명에 달한다. 사망자 192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가 185명, 신원 미확인 사망자 6명, 인정 사망 1명이었다. 신원 미확인 사망자 6명 중에서 DNA가 확인된 사망자가 3명, DNA 확인이 불가능한 사망자가 3명이었다. 실종자로 접수된 사람은 총 619명이었고, 이 가운데 생존 380명, 지하철 화재 사고와 무관한 사망 60명, 지하철 사고 부상자 4명, 기타 54명을 제외하고 121명의 인정사망 심사를 하였고, 인정사망 심사에서 확정사망 99명, 인정사망 1명, 불인정 20명, 판단 유보 1명으로 결정하였다.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9시 53분경으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의 규모가 컸다. 사상자 가운데 동구 주민이 가장 많았던 것은 안심역에서 출발한 1080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컸고, 달서구 대곡역에서 동구 안심역으로 가던 1079 열차에 동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탑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장년층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시기적으로 봄방학 기간이었던 점과 사고 당일 계명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가족이 함께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18가족이나 되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였다.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는 부모, 모자, 처자 등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참변을 당한 유가족이 12가구나 되었으며, 특히 2딸을 동시에 잃었던 모친 김공공의 경우 보상 합의 후 2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다가 9월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사찰 내 요사체가 붕괴되면서 모친도 2딸의 뒤를 따라갔다. 초기 신고자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 시도가 전혀 없이 무작정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절박한 신고자에게 출동했다. 예, 갑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또한 지하철 화재 진압 기술 및 대비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분진 마스크, 방독면, 산소통, 방열복, 연기 강제 배출 장비 등이 절대 부족하여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상이나 구조대 현장 진입 불가능 상태였다. 소방차 84대, 소방관, 경찰 등 3,200명이 출동했지만 실속 있는 조치는 전무하였다. 사고 발생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와 같은 근본 원인보다는 하위직의 개인 실수에서 찾아 처벌하려고 하였다. 또한 사망자, 실종자 파악, 현장 수습, 유가족 대책 수립,
행정처리 절차가 미흡하였다. 결정적으로 현장 보존에 실패하였다. 소방관의 진화, 구조 활동에 의한 훼손, 취재 기자들에 의한 훼손 방치, 고위 정치인의 이튿날 현장 방문에 대비한 현장 훼손, 군 병력 투입, 물청소 실시, 뚫린 창문에 대한 응급조치도 없이 소실된 전철 차량의 이동 등 사고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의 객차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재질인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시트, FRP 소재로 구성된 내장재, 폴리염화 비닐 재질로 된 내부 통로 자바레 및 바닥재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시트가 빠른 속도로 불에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켰다. 당시 열차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고작 소화기 비치가 전부였고 객차의 경우 건축법, 소방법 및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관계자 몇 명 정도만 과실과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수준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또한 1993년 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 현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매입한 전동 차량의 단가는 한 량당 5억 원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낙찰 이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금을 더 삭감하였다. 이는 전동차를 부실한 재질로 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선진국에 수출하는 전동차의 단가는 약 17억, 서울 및 부산, 인천 도시철도의 단가는 약 8억이었던 것에 비해 무척 싼 가격이었다. 참사 이후 화재 전동차를 바로 월배 차량 사업소로 이송하여 물청소를 하여 그름을 씻어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동차의 화재 흔적이 심하게 훼손되었기에 따라서 방화 범인은 알 수 있었지만 전동차의 화재 상황, 흔적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대하는 방화를 목적으로 주유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세척용 샴푸통 용량 4리터의 흰색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구입해 갔다. 한편 주유소 측에서는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화성과 폭발 위험이 높은 휘발유를 용기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사건이 일어나는 데 한몫을 한 셈이었다. 석유관계법에 따르면 자동차용 휘발유는 절대로 변형된 방법으로 임의의 용기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소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렇지만 기름 보관용 플라스틱 통에는 휘발유는 20리터까지, 경유는 30리터까지 구매 및 운반이 가능하다. 4월 23일에는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방화범 김대한을 현존 전차 방화치사상죄로 기관사, 관제사, 영무원, 시설 책임자 등 지하철 직원 8명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로 각각 구속 기소하고 2명을 업무상 과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8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방화범 김 씨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김 씨는 심신장애는 없었으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 등을 감안하면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일으킨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직접 방화한 1079호 열차에서는 인명피해가 그다지 없었던 점 1080 열차의 진입으로 사고가 크게 확산 등이 감안되어 2004년 1월 7일에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김대한은 2004년 3월 8일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같은 해 8월 30일에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한편 검찰이 일괄하여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던 사고 대처를 미흡하게 했던 지하철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다. 1080 열차의 기관사 최상렬은 열차의 출입문을 닫아버려 승객들의 탈출을 막아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점에서 구형대로 5년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2008년에 집행기간이 끝나 출소했다. 1079 열차 기관사 최정한과 가장 먼저 화재 사실을 연락받은 관제사 방정민에 대해서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금고 4년, 홍순대, 손영일 등 나머지 관제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세 피고인 시설사령 2명 및 중앙로역 영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선고 공판 직후 재판부의 양형에 불만을 품은 유족들이 격렬히 항의하며 법정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사고가 난 중앙로역을 전후한 교대에서 중앙로에서 동대구역 구간이 불통되어 양쪽 구간만이 운행되었고, 동대구역은 큰 고개역에 설치된 회차선을 통해 단선으로 운행했다. 교대역에서 동대구역까지는 시내버스 중 일부 차량들을 가져와서 셔틀버스로 수송하는 타행 운행이 이어졌다. 중앙로역이 운전 취급 및 관리역인 관계로 중앙로역 반복 운전을 하지 못해 상당한 구간이 불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중앙로역의 구조물이 손상되어 2월 25일에 반월당 내거리와 중앙내거리 사이가 전면 통제되어 시내버스들이 반월당역에서 우회 운행했다. 차량 통행 금지는 같은 해 4월 10일에 전면 해제되었다. 운행 재개는 가복구가 이루어진 2003년 10월 21일에 이르러 중앙로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형태로 교대에서 동대구역 구간의 운행을 참사 8개월 만에 재개하였고, 12월 3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앙로역의 정차가 가능해져 완전히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화재 참사 후 대구도시철도의 모든 역에는 안전시설이 촘촘하게 갖춰졌고, 2000년 5월 29일에 중앙로역 승강장에는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가 설치되었다. 희생자들과 관계된 유족들은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도 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사고 발생한 날 2월 18일에는 매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 중앙로역의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전국 대도시의 각 지하철 운영 주체와 광역철도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2006년까지 전 차량에 대한 내장재 교체를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 기존 차량은 좌석, 벽 내부 단열재 등의 가연성 소재인 천이나 면 따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조의 시작은 승객들이 직접 사용하게 되는 좌석이었다.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중에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현재 서울교통공사로 통합을 비롯한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견고하고 불에 전혀 타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으로 교체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불연제 모켓시트로 교체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이후 전동차 의자에 모켓시트를 더 씌웠다. 그 후 시공사와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로인, SLS중공업, 흥일기업에서는 해당 차량 기지에 출장 나오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철도 차량과 현대로템에서 제조된 전동열차는 당시의 로템 의왕공장, 창원공장으로 회송되어 내장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이후에 모두 불연제 시트로 교체하였다. 한편 지하철 승강장의 인공암벽을 사용하는 모든 지하철역 충무로역, 마천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등에 대해 철거 및 리모델링 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인공암반이 FRP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라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어 인공암반을 사용하는 모든 역사에 대해 불연 소재로 교체하게 되었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정규 방송 프로그램을 일제히 중단 및 결방하여 YTN, MBN 등의 속보나 특보 체제를 편성하였다. 18년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때 방송을 통해 느꼈던 참사보다 세월호 참사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참사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